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불인이가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인이가 알아야 될 7가지. 첫 번째 지역입니다. 두 번째 상품,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정치, 정보, 언론, 전문가, 이렇게 7가지로 나눠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입니다.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거의 서울을 권해드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은 가장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 이외에도 좋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거기에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덜 빠질 수 있는 지역, 빠졌다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곳이 바로 다 서울입니다. 자, 이 서울이라는 곳은 과거에는 우리가 강북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서울이다 라고 했었지요. 하지만 강남 개발 이후에는 강남이 가장 서울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제2의 강남은 어딘지, 이곳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2의 강남은 뭐 용산이다 또는 뭐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제2의 강남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한 이유. 그래서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서울 지역에서는 이 등급별로 나눴을 때 우리가 항상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상품입니다. 자,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지는데,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거의 질이라든가 주거의 양, 이런 것들 때문에 주거는 정부에서도 많이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뭐 거의 없죠. 수익형 부동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금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대부분 주거용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주거용에 대한 정책도 많이 나온다. 그거는 우리가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초점이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뭐 대단지의 아파트, 그리고 또 상가와 복합되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도요,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부터 떨어지고 맨 마지막 떨어지는 게 바로 단지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 과거에 아파트는 곧 현금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그리고 단지형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자, 그래서 단지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안전한 방법이 바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서울은요, 이제 주거지역으로서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과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허물고 재개발을 하던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그것도 단지형 아파트를 목표로 삼고 투자하시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자, 지금처럼 금리가 막 인상되는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처럼 장기 불황,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금리에 대한 변동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한 번에 저희도 조절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가 2%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거의 동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적인 부분이 안정이 돼가고 있고, 정부 정책상 뭐 대출에 대한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이 다시 회복 기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부분과 정부에 대한 대출 부분, 이런 것이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 LTV라든가 또는 소득 대비 DTI라든가 DSR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정치입니다. 정치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진보 정권이라 하면 지금은 뭐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부동산의 기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투자 방향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보수가 좋으냐 진보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수는 공급을 좀 더 늘려주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요. 진보는 공급이 사실은 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가격이 올랐고 보수 정권이 잡으면 좀 떨어졌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일치하진 않아요. 과거에 뭐 노태우 정부 때도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공급 때문에 떨어졌지만 또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 다음에 뭐 세미나에서 좀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정권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꽃길을 깔아줬다가 지금은 임대사업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임차인들 전세 안정적으로 대출해줘서 들어갔지만 전세 사기라는 것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권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투표, 이 선거, 이거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 성향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정보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 강남 개발할 때 보면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특정 계층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 빨간 바지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모님들, 뭐 이렇게 복부인들 얘기해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신문이나 TV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주진 않았겠죠.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분양할 때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했습니다. 분양가 3천만 원. 지금은 대략 20억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보를 신문이나 TV로 많이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2000년 초반에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카페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됐다라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과거에 신문은 하루에 아침만 봤다면 인터넷은 수시로 보지만 퇴근하면 잘 안 보고 회사에서 보거나 또 인터넷 되는 데서만 봤었죠.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바로바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스마트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보는 너무 빠르고 너무 실시간화되어 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도 과거와 지금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언론입니다. 자, 언론은 신문사, 방송사 다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을 100%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뭐 신문사나 방송사가 정부에 대한 입김도 필요할 거고 대기업에서의 어떤 광고 홍보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100% 믿을 수는 없고,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개인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뭐 본인의 어떤 사회적 역량 또는 사회적 공헌,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알린다거나 본인이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알리려고 한다거나 또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방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걸러 들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에 나오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문사나 방송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어떤 입김 또는
눈치 이런 걸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부동산학과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솔직히 어떤 실전 경험은 부족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이론적인 어떤 정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실전 투자자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투자된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향들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향도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귀에 들리는 목소리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느낌이 맞아야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부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잘 세우셔서 그 방향을 잘 찾으신다면 분명히 부동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방송을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